요게 이제 또 재밌는 거예요. 제 영상 저번에 만든 건데, 이 영상을 만들어 놓고서 댓글들이 무지하게 달리는데요. 내가 요 부분에 대해서 댓글 달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넘길까 하다가, 좀 선을 넘는 얘기들도 있고, 조금 한 번은 언급을 해야겠다라는 얘기에서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글을 써주신 분이 계세요. 영상 내용이 성형을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모형들을 주문하고 의사는 그냥 턱뼈를 잘라주었으며 이는 문제가 없다. 허나 당신이 부작용을 얻는다면 이는 그저 나 같은 견해를 가진, 여기서 나는 저죠. 나 같은 견해를 가진 의사를 못 만난 당신들이 재수가 없을 뿐이다. 우리나라 의료계 현실을 부정하며, 누가 부정을 하죠? 또 간접 광고성 같다는, 영상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한 발짝 더 나가셔서 진정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입각한 의사의 윤리 정신을 생각한다면 훨씬 더 발전적인 방향과 실천 가능한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조언까지 주세요. 제 생각에는 의사분이 정말 환자의 부작용들로 의심되고 걱정된다면 영상이 아닌 의료계 사람들이 모임에서 정기적 교육 및 윤리적 행동이 아닌 의료술에 대한 견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발전적인 모습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동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는지 묻고 싶어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 때 저는 되게 속상했거든요. 환자도 속상했어요. 저는 환자를 그렇게 해주고 싶었고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하지 말라는 방향으로 다른 병원에 가서 하고 저한테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환자를 볼 때는 저도 속상하고 환자도 속상해요. 근데 제가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의사의 잘못이기도 하고 환자의 잘못이기도 해요. 이 글 쓰신 분 말처럼 나 같은 의사를 만난 너희들이 재수 없는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환자들이 모르니까 의사 병원 많고 한데 10군데의 병원을 갔는데 8군데 병원에서는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고 2군데에서는 하지 말아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누구 말을 믿으시겠어요? 8군데 병원에서 하는 말을 믿게 돼요. 아니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둘에 속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 둘에 속하는 사람일 뿐이니까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환자들은 8군데 안에서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8군데 병원을 제가 다 가르쳐주고 이럴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뭐가 잘났다고. 저는 그냥 구멍가게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중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내가 잘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저렇게 보고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는 정성을 쏟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의료계 현실을 부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영상 중에 나와요. 제 이런 모습들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만 현재 우리 모습이라고. 그게 현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조언을 해주시는데 알고 있지만 제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누구를 가리키고 어쩌고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다 맞았다고 뭐 우길 사람도 아니고 그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또 이렇게 수술을 하고 또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부분 무시하지 마세요. 저만 옳고 남들이 틀렸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전 되게 혐오해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조금 선을 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돼요. 근데 또 더 싫은 건 뭐냐면 이거 남의 아픔에 대고 환자가 병신인데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이건 남의 아픔을 두고 칼로 후비는 짓이잖아요. 이런 글 쓸 시간에 여러분 인생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쓰지 마세요. 누군가한테 상처가 돼요. 그리고 님도 수술해서 부들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분을 또 저격해요. 이거 억울하잖아요, 다. 그죠? 근데 또 어떤 분은 이분의 말을 동감하고 가요. 이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인생 허비하지 마세요. 그냥 남들이 그렇게 나와 다름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회는요, 공산주의고, 이건 전체주의죠. 이건 정말 나쁜 것 같아요. 그냥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아니, 본인하고 안 엮이면 되잖아요. 안 보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글에 달린 또 다른 그 글을 보면,
사업 진짜 장난 아니구나. 이게 뭐라고. 그쵸? 이게 또 무슨 뜻으로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환자로 실험하고 유령 수술하고 환자의 외목에서 돈 벌어주는 의사들이 많은 상황에서 전무의 말을 믿고 따르라는 건 니들부터 잘해 이런 얘기거든요. 그쵸? 니들부터 잘해 이런 말이거든요. 반성해야겠죠. 근데 한편으로는요. 이런 니드를 가진 환자들이 있기에 또 이런 의사가 없어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뭐 제 변명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뭐 가재는 개편이라고 뭐 이런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우리 서로가 만들어낸 모습이지 의사들이 만든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의사가 잘못해서 환자들이 이렇게 됐구나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사실은 7, 8년 전에. 근데 이 일을 7, 8년 전으로 해오면서 느낀 거는 의사의 잘못도 물론 실수도 물론 있어요. 근데 환자들도 실수하고 있다라고 느껴요. 왜? 그 질문의 답은 뒤에 어떤 그 분이 댓글에 써놓으셨어요. 이 보세요. 또 여기다가 차라리 턱을 없애라 어휴 이러고 써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아, 이 시간에 재밌는 유튜브 보세요. 즐겁고 예쁜 유튜브들 얼마나 많은데 굳이 왜 와서 이렇게까지 남의 상처에 후벼 파는 짓을 할까요? 근데 또 이렇게 또 맞는 말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 근데 환자 입장에서 정말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쌍수하려고 했는데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 이 의사 선생님이 사기를 치는 건지 나를 위해 말해주는 건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형 카페에서 찾아보다가 그냥 그래 나를 믿자 정하고 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정보도 너무 많고 성형외과도 너무 많아서 힘든 것 같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제가 유튜브랑 블로그 시작한 이유가 그래 나라도 조금 올고준 얘기 시작해보자라고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7년 동안 8년 동안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안 바뀌어요. 그리고 제 말을 환자들이 다 믿지 않아요. 어떤 분은 믿겠지만 어떤 분은 다른 말을 더 믿고 그 말을 따라가요. 광고 화려하게 하고 병원 크게 차려놓고 막 이렇게 하면 또 믿겨요. 못 말려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의사도 그렇게 만들고 환자도 그렇게 만든 우리 서로가 만든 모습들이에요. 그게 대한민국 지금 모습이죠. 요 말도 믿죠. 적당히 맞춤하게 해주면 성형 실패도 강남 미인도를 확 줄 텐데 욕심낸다고 너무 막 잘라주는 의사도 문제예요. 의사도 문제지만 욕심난다고 막 잘라대는 환자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 잘라주면 딴 데 가서 자르면 돼요. 제가 요새 환자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하기 싫어. 근데 내가 하기 싫다고 하면 너는 딴 데 갈 거 아니야. 근데 딴 데 가더라도 제발 이렇게까지는 하지 마 라고 말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도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하고 와요. 어떻게 말려요? 제가 부모도 아닌데 가족도 아닌데. 턱은 진짜 수술 후 1년 이상 봐야 됨. 계속 변함. 여기 재건자락이나 이거 무슨 쓸데없는 얘기고. 근데 조급하거나 욕심 부리는 사람은 답 없음. 이건 정말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 말이 저는 참 맞는 답인 것 같아요. 성형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은 의사가 더 해준다고 하면 말 들어도 여긴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거긴 안 가고 자기 해달란 대로 무조건 해준다고 하는 곳만 찾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의사생활 개업하고 한 10몇 년, 16년, 17년 돼가는데 그동안에 제일 많이 느낀 게 이 부분이에요. 내가 안 해주면 환자가 안 하겠지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제가 정말 예뻐했던 환자가 다른 병원 가서 딴 거 하고 와서 선생님 나 이거 했는데 망했어 이러고 올 때도 많이 봤거든요. 하지 말랬잖아. 왜 했어? 아니 근데 친구 하는 거 봤더니 괜찮더라고. 이해는 돼요. 하지만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낸 것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요런 상황이 여러분이 댓글 다는 거는 저는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남의 아픔에 후벼 파는 짓은 하지 맙시다. 저를 욕하고 비난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나름의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근데 남의 아픔에 대고서 막 후벼 파는 그런 판단하는 거는 하지 맙시다. 그리고 남의 일에는 관심 좀 끊으세요. 아, 나 살기도 바쁜데 뭐 이렇게 남 일에. 타산지석만 삼으세요. 아, 저런 사람이 있구나. 저런 경우가 있구나. 아, 난 안 그래야지. 이거 하시느라고 올려드린 정보를 갖고
뭐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이런 거 하면 저분이 사진 동의해 주시고 저한테 자료 쓰는 거 허락해 주신 분인데 제가 저분을 어떻게 무슨 면목으로 보겠어요. 여러분도 그냥 나 살기 바쁜 세상에 남의 일에 관심 가지면서 이렇게 말 만드는 거 막 참견하고 이런 거 할 시간에 본인 인생에 집중해서 행복하시기를 저는 바라요. 그래서 제가 그 카페 활동하고 저한테 재수술 받고 이런 분들한테 제가 후기 써 드릴게요 이러면 쓰지 마." 제가 그러는 이유가 이젠 이쪽 동네는 쳐다도 보지 말고 "당신 삶 속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굳이 거기서 후기 써 가면서 댓글 달아 주고 해서 자기가 좋아질 건 아무것도 없어. 물론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중요치 않으니까 그냥 자기 인생을 즐겨. 그 시간에 남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영화 보고 여행 가고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저는 말을 해요. 근데 반면교사 삼고 그냥 타산지석 삼고 그러시고 말지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판단이라는 그 아주 무자비한 칼을 들이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타인을 판단할 자격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완벽하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참 좀 못 그러겠거든요. 타인을 판단하는 거는 정말 나 자신이 완벽하지 않은 이상 하면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쉽사리 말하면 저는 제 몸뚱이도 구석구석 제 하는 제 생활도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뭐 누구 인생을 감나라 배나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 오늘 꼭 하고 싶어서 저 영상이랑 저 댓글들이랑 캡처를 했어요.